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성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번 달 23일에 서해랑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정식으로 개통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10월쯤 개통 예정이었는데 조금씩 늦춰져서 이제 곧 개통하는데요. 바닷길이 열려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도로 외에도 섬으로 입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보통 길이가 아니라 바다 구간만 따졌을 때 무려 전국 최장인 2120m입니다. 이 케이블카를 타면 10분 만에 전국항에서 제부도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왕복 기준으로 일반 캐빈은 19,000원, 바닥과 벽이 모두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은 24,000원이라고 하네요. 한 번에 최대 1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시간당 관광객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털 캐빈은 벽과 바닥이 모두 투명 재질로 만들어져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충남 당진 앞바다까지 시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박해 있는 요트들, 바다 경관과 서해안의 낙조, 갯벌 등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자연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화성시는 해상 케이블카를 20년 동안 운영하면 일자리 4,000개 창출과 7천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의 계획 당시와는 달리 전국 곳곳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생겨 희소성이 약해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존의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면 목포, 여수 등 다른 지방으로 멀리 가야 하는데 무려 경기도에 최장 길이인 해상 케이블카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곳으로 유동성이 얼마나 좋은지 봐야 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투자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화성에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송산 그린시티가 있죠. 그 중에서도 화성 동측에서 오는 모든 차량들은 322번 도로를 타고 쭉 빠집니다. 쭉 빠져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전국항이 그 끝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죠. 이 해상 케이블카의 배후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송산 그린시티와 시와 반을 국가공단의 엄청난 인프라, 그리고 반달섬, 거북섬이 있는 시와 MTV, 남측지구 184만 평의 산업단지,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가 96만 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1700만 평 신도시와 184만 평이라는 엄청난 4차 산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사람들은 자연환경과 여행이라는 인간 본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좋은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에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최신형, 최장거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관광지가 만들어지는 곳에 바로 투자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 먹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후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도시가 발전이 되어 선제적인 투자로 입지를 확보하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투자의 성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322번 4차선 도로를 타고 송산에서 제부도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중간에 318번 도로로 전환하게 되어 대부도로 넘어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신도시나 산업단지 관광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사람들이든 차량이든 몰려드는 인파가 넘쳐나기에 그 넘쳐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로 도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동하는 주요 동선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면 아주 쉽게 투자를 해야 할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열거했던 송산 그린시티, 거북섬, 산업단지, 국제테마파크, 가장 가까운 안산, 수원에서 몰려오는 관광 인프라들을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라는 배경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는 주변에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2026년에 개장합니다. 아마도 내년 3월이면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국제 테마파크 같으면 국내 관광객도 많지만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엄청날 것입니다. 연간 향후 1900만 명을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화성국제 테마파크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체류형 관광단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변 도시나 주변 관광지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1순위가 한국의 서해 바다, 바로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제부도 쪽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닷가에 해상 스포츠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도, 전곡항, 제부도 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 지역 분석과 더불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어떻게 발전하고 송산 그린시티와 시와 MTV의 수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재편집하여 올려드리니 토지 투자에 그리고 화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돈이 될 수 있는 유망한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되고 있는 주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지도를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길이 보이고 길 속에 어떤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니는 유동성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걸 편집도로 좀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나왔죠?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1700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 여기가 서측 지구, 남측 지구, 그 다음에 동측 지구,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시야오고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편집도를 좀 끄고서 한번 볼까요? 이게 시와 국가공단이에요. 네, 여기 보면 바늘 국가산업단지라고도 하죠. 이게 안산에 있는. 여기에 보면 또 수자원공사에서 시와 MTB라고 합니다. 시와 MTB라고 하는 곳에 거북섬이 개발이 지금 돼서 여기 웨이브파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인공 서핑장이 지금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청수 제한이 없는, 여기는 반달섬입니다. 초고층 빌딩 숲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배후 수요를 보세요. 엄청난 기업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예전부터 제가 20살 때인가 이곳에 취업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기업이 바로 여기에 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새삼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수요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시와 MTB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송산 그린시티가 이렇게 1700만 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와 MTB하고 송산 그린시티를 합치면 2000만 평입니다.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 평, 시와 MTB가 301만 평. 자,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뭐 시흥시나 안산시나 화성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가 주관이 되고 있냐면요, 수자원공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송산 그린시티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데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근데 이 지리적인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요게 이런 지리적인 것이나 지도를 보면서 도로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유동성이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투자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이게 서해안고속도로예요. 이게 어디서 올라오냐면 서평택 쪽에, 여기서 보면 갈라져요. 이게 제1서해안이고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이게 제2서해안고속도로예요. 이 두 고속도로는요, 지금도 여전히 막힙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막혀도 보통 막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 송산을 빠져나가는 여기서부터는요,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8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송산 그린시티인데 여기에 남측 지구를 치고 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측 지구 이게 184만 평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공단이죠. 사실은 이게 네, 4차선 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는 엄청난 큰 공단이 바로 여기 송산 마도 송산 IC를 통해서 빠져나오면 바로 붙어 있어요.
공단은 항상 IC가 끼고 있어야 돼요.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도 없던 고덕 IC를 만들어서 바로 IC가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도 남용인 IC, 원삼 IC라고 그러죠.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다 보면 여기가 공룡활 화석지고 우리가 여기 고대하는 국제 테마파크입니다. 국제 테마파크가 여기 만들어지고 동측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넘어가면은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가 화성시청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가요? 네, 여기가 화성시청인데 이 화성시청 바로 아래에 보면 서해안 복선전철이 이렇게 치고 가요. 송산역을 향해서 이렇게 치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화성서부경찰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네요. 화성서부경찰서를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여기가 공공청사죠. 화성서부경찰서가 있는 그 밑에 보면 여기 보면 화성시청역이 여기 생겨요. 예. 화성시청역이 바로 그 아래쪽으로 대략 한 이 정도라고 보죠. 네, 이 정도 쪽에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요 바로 앞쪽에 뭐가 생기냐면 화성 IC가 생겨요. 바로 화성 IC가 생기고 대략 한 2.1 것 같아. 이 부근에 화성 IC가 생기고요. 또 하나 어디 생기냐면 여기에 마도 IC가 또 하나 생겨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걸 연결하면은 제2 외곽도로입니다. 이게 언제 4월 달에 개통이 돼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 화성 시청역 서해안 복선 전철을 따라서 보면 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에 붙냐면 이게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서 어디로 빠지냐 쭉 올라가면은 시와 MTV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도 이쪽에서도 오고 이 쭉 올라가면 김포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한 바퀴 빙 돌죠. 그래서 김포를 지나서 양평까지 넘어가서 이천을 지나서 동탄, 그 다음에 봉담으로 오는 게 바로 이 외곽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내년 4월에 개통입니다. 이게 내년 4월이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서 송산그린시티를 치고 사실은 여기 신도시에서 빠져나오는 이 길에서 대관람차가 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도로가 이렇게 생겨요. 네. 이렇게 생겨서 시아오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에서 나와서 도로가 이렇게 이어져서 네, 이 시아오가 이게 1km 가까이 돼요. 네, 1km나 되는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 대관람차, 둥근 대관람차를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와 MTB 쪽으로 다 연결되게끔 만듭니다. 그럼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시와 방조제입니다. 이게 방아머리가 있고요. 시와 방조제를 지나서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순환이 되죠. 여기 어디냐면 대부도예요. 그 대부도에 가면은 펜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펜션 단지가 바로 대부도 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번 대략 볼까요? 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대략 구경하고 가죠. 유리선 마을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유리선 마을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펜션 단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바닷가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요. 또 한 군데 가볼까요? 까르마 펜션도 있고 바닷가 허브 펜션도 있고 많습니다. 이쪽에 거의 다 야영장, 뭐 캠핑장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이쪽이 펜션 단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도 그렇고요. 다 펜션 단지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대부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펜션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오려면 도대체 어디를 거쳐 오냐는 거죠. 동쪽에서 오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를 빠지냐면요. 여기를 빠져요. 송산마도 IC 있죠. 이걸 타고서 322번 타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항상 동쪽에서 오면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거의 다른 길도 있겠지만 가장 빠른 4차선 도로로 달리다 보면 이 동측에서 동탄이라든지 이 동측에서 오는 모든 차량들은 이 322번 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쭉 빠져요. 쭉 빠져가지고서 이게 4차선입니다. 쭉 빠져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로 가면 전곡항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서 여기가 제부도, 전곡항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대부도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게 한 바퀴 돌면 재밌어요. 한 바퀴 돌면서 방아머리 지나서 시와 방조제를 지나서 이렇게 시와 MTB를 또 거쳐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77번 국도 타고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77번 국도 타고 내려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여기서 시와 MTV 거북섬 반달섬을 지나서 이렇게 여기 있죠. 77번 국도 타고 남양 요 화성시청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남양까지 와서 이게 322번 도로서 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대부도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이나 시와 MTV를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들, 여기는 정말로 해양 스포츠부터 시작해하고 볼거리, 먹거리 다 존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디 바늘 시와 국가공단이 다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기업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이 인프라가 이게 발달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301만 평에 진짜 아주 여기는 해양 관광 스포츠라든지 아주 요트와 유람선과 이런 것들이 다 띄워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시화호가 예전엔 죽은 바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곱수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바닷물로서 채워져서 수변 도시가 만들어지고 특히나 송산 그린시티 같으면 1700만 평이 개발되는데 여기는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변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게 5.2km 가로 길이 5.2km가 이 육지를 관통을 해가지고요 이게 흐릅니다. 바닷물이. 그러니까 정말 완성이 되면 굉장히 멋진 곳이 되겠죠. 이런 곳이 바로 시화호를 이용해서 저속도로 개발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1헥타르당 40인만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촘촘한 그런 그 송산 그린시티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개발이 돼서 여기가 아주 멋진 곳으로 만드는 신도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서론이 길었네요. 여기에 뭐가 생기냐? 송산 그린시티의 백 배경과 그리고 시와 바늘 국가공단의 엄청난 인프라와 그리고 반달섬, 거북섬을 배경으로 한 모든 부분 그리고 남측 지구 184만 평의 산업단지 완전히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기도 국가산업단지 형태죠. 그리고 또 국제 테마파크 이게 96만 평이나 만들어집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같은 엄청난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배경이 어디로 모아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여기 송산 그린시티 인프라나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국제 테마파크에 놀러 오신 분들도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놀다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바닷가로 향할 수 있다는 거죠. 바닷가에 여러 가지 제부도라든지 전국항이라든지 궁평항이라든지 이런 바닷가의 해양 스포츠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 쪽으로 대부도나 전국항이나 어떤 제부도나 이런 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 길이 유일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막히는 도로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편집대로 끄고 볼게요. 전국항 보면 마리나 전국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트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방조제를 쌓아갖고 이런 전국 마리나 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2120m입니다. 처음에 2150m로 설계했다가 좀 변경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여기에서 고렴산이죠. 고렴산이 있고 여기가 안고렴섬이에요. 그래서 이게 2120m로 어디로 떨어지냐? 바로 제부도로 떨어집니다. 자, 제부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제부도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하루에 2번 만조가 일어날 때 보면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이 도로거든요. 이 도로가 없어집니다. 한번 가볼까요? 낮에 촬영했을 때는 이런 도로일 거예요. 이렇게 차선이 겨우 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6m 도로인데요. 바다 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물이 여기가 들어와요. 시간 지나면 여기에 물이 채워져 가지고 이게 다 잠깁니다. 하루에 몇 번요? 2번요. 그러면 여기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 부동산적인 측면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타고서 제부도로 가고 그리고 시와 방조제에서 거북섬이나 반달섬에서 여기서 놀던 또 여기서 인프라들이 삥 시와 방조제도 볼만하거든요. 또 쭉 돌아오면서 이 바다를 보면서 대부도 펜션에 또 엄청난 인원들이 또 이곳에 옵니다. 놀러도 많이 오겠죠. 펜션 단지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해상 케이블카 국내 최장거리입니다. 2120m.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이 경기권에 있잖아요. 이게 서해안을 대표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국내 해상 케이블카 중에서는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3230m로 가장 깁니다. 그런데 바다 위 구간만 따지면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최고로 긴 곳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닷길만 2120m니까요. 다른 해상 케이블카를 보면요, 통영이 1970m, 여수가 1500m, 그리고 부산 송도가 1620m, 2km가 채 안됩니다. 화성서해안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는요, 바닥과 벽이 아주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으로 꾸며집니다. 바다 위 30m 상공에서 투명한 바닥을 통해서 왕복 20분간 제부도 모색길과 전곡항 마리나, 누에섬, 서해 낙조 등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어서 해상 케이블카 자체만으로도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나죠. 여기서 타다 보면요, 굉장히 누에섬도 그렇고 떨어지는 낙조를 보고 너무너무 관광 자원으로서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보통 케이블카는요, 스키장의 리프트와 같이 정류장 구간에서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승하차하는 자동 순환 방식도 있고요. 서울 남산 케이블카와 같이 정류장에 정차해서 승하차하는 왕복 교주식이 있는데,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는 자동 순환식으로 운행이 됩니다. 멈추지 않고 승하차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송 효율도 굉장히 높겠죠.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는요, 한 번에 10명이 탈 수 있는 캐빈 41대로 시간당 최대 1500명이나 수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간 한 60만 명 정도가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통을 하면요, 앞으로 20년간 4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약 7천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제부도는요, 하루에 2번 열리는 바닷길을 통해서 관광객이 유입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성수기에는 편도역에 1차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좀 정체가 일어날 수 있고, 이 관광 수요를 또한 감당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 제부도 앞에서 섬으로 넘어갈 때 보면요, 여러가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전곡항 정류장에 마련된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케이블카로 제부도에 들어가 관광을 한 뒤 다시 케이블카로 전곡항에 돌아오는 완전히 뚜벅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이 비성수기에도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관광객 수요로 제부도가 비수기 없는 관광지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요렇게 두 군데예요. 사실은 여기가 들어올 때 보면요, 요게 318번 도로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전곡 일반 산업단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한 60만 평대예요. 이것도 작은 게 아니고요. 전곡 일반 산업단지가 한 50만 평인가 60만 평인가 들었어요. 산업단지를 끼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제부도 쪽으로 통과되는 도로가 있고요. 전곡항에서 가는 도로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개발되는 것들을 좀 보면요, 네, 여기가 이제 전곡항 마리나 항이고요. 여기는 도착지, 여기가 제부도 도착지점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여기는 또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죠. 굉장히 멋진 곳이죠. 바깥에서는 이렇게 요트들이 정박해 있기도 하고, 요트들이 지금 바다에 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케이블카가 한번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떨어지는 이런 낙조 속에, 노을 속에 추억을 좀 그려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분히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곡항 말고 반대편에 있는 제부도에 보면 마리나 항만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디냐면요,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제부도 마리나 항만이 어디냐면, 케이블카가 제부도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보면 벌써 여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거의 다 만들어졌고, 이제 기반 시설들만 지금 뭐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어느 정도 돼 있나 한번 로드뷰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로 보면 여기서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네요. 이렇게 조금 더 가볼까요?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한참 공사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어느 정도 공사가
돼 있냐면요. 네, 많이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죠. 이렇게 실제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제부대 가면 이렇게요. 마리나 항만의 바다에 어떤 선박들이 계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부 마리나 항만이라 그러죠. 공식 명칭은 제부 마리나 항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폭풍이 칠 때도 이렇게 잘 정박할 수 있도록 계류장이죠. 계류. 선박 계류장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바깥에는 이렇게 보도블록도 지금 막 공사하고 있고 한참 정리 중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마리나 항만이란 요트, 레저용 선박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 레저 시설을 갖춘 항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항에는 있었어요. 근데 제부도는 없었거든요. 그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이란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다 만들었죠. 주소도 나와 있네요.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480번지 1원에 이 조감도처럼 이미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사업기간은 13년도 7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미 끝났죠. 7년 동안 기반공사를 했고요. 이제 기능시설만 만들어집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기능시설이 만들고요. 사업비매에도 727억 원, 국비가 301억 원, 도비가 426억 원, 기능시설은 144억 원 도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기반공사 300척 규모의 계류시설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3동이 들어가고요. 뭐 여러가지 시설들도 다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클럽하우스도 있고 선박 수리소도 있고 급유시설도 있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 300척 정도의 선박을 요트 같은 것들을 정박할 수 있는 선박 계류장이다 라고 보면 맞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렇게 보면 이제 아까 두 갈래 길을 말씀드리다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도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322번 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전국 계양 일반 산업단지를 거쳐서 들어갈 때가 도로가 좋을까요? 나갈 때가 도로가 좋을까요? 관광을 마치고 제가 보기에는요. 들어갈 때 이 차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갈 때보다. 왜냐면 들어갈 때는 기대를 안고 어쨌든 여기에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막 차가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여기가 뭐 그냥 평범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동측에서 오는 수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향후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남측 지구에 있는 산업 인프라라든지 국제 테마파크를 활용한 인프라라든지 신도시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서해안 쪽으로 내려옵니다.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요. 지금도 많이 막히고 하지만 그러면 이 도로 같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체 구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걸 빠져나가는 도로가 흐르는 도로가 마지막에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대부도로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더욱 막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도로에. 자, 그러면 이 도로에 들어갈 때 도로가 낫지 나갈 때는요. 끝나고 나갈 때는 빨리 집에 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붙어있는 도로보다는 들어갈 때 있는 도로가 낫지 않을까. 여러가지 공법상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어가고 나가는 맛 다 좋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쪽에 붙어있는 도로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근데 과연 이쪽에 제가 한번 땅이 있을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땅이 거의 없어요. 예, 여기 스위텔이라는 모텔도 있고 뭐 바다 약국도 있잖아요. 서신농협도 이쪽은 현재 거의 300에서 350만원 이상 형성이 돼 있어요. 이쪽은 여기 4차선 도로인데요. 이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이 거의 200만원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물건이 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 도로에 있는 물건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 물건들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보지 못했고요. 이런 데 나와 있다라면은 사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이런 4차선에 붙어 있는 것들은 개발이 되고 허가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곳도 편집들을 보면요. 실제로 여기 보시죠. 계획관리가 많진 않아요. 여기는 이미 공단이 중공업 지역에 하나 보니까 350평당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다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다 수자원공사 땅이고 요게 이제 개인 땅인 것 같고요. 여기 계획관리 개인 땅이고 나머지는 다 수자원공사 땅이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도로 따라 가보면은 거의 산으로 다 돼 있어요. 예, 산으로 돼 있어서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곳에 땅이 나오면 이런 쪽은 좀 유심히 관찰해서 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어떤 그 호재죠.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전국항 해상 케이블카, 이것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하지만 나중에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이 되고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이곳으로 거의 모입니다. 서해안 쪽으로 궁평항도 있지만 여기 해상 케이블카가 아마도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신 분들,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것을 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하셨듯이 여기는 특히나 경기도고요. 그리고 이쪽은 서해안입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 쪽으로 오는 동측에서 서측으로 오는 이 322번 도로, 318번 도로로 전환이 되는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도가 있고 송산 그린시티가 있고 남측 지구 산업단지가 있고 국제 테마파크가 있고 그리고 시와 MTB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도로를 회전시키는 끊기지 않고 이거를 회전해서 갈 수 있는 순환도로처럼 돼 있죠.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시와 MTB에서 이쪽으로 시야 방조제를 넘어서 대부도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길이 통로가 돼 있고 동쪽에서 오는 322번 도로가 있는 이곳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송산 그린시티를 배경으로 시야 MTB를 배경으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향후에 제부도 전국항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